자, 지금 보수가 아마 한국 보수라는 세력이 형성된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별반 민주당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문 정권이 미북 회담이나 적폐 청산 등으로 끌고 가는 수준도 이들이 경제에서 속수무책인 모양을 보면 이들이 무슨 만능도 아닙니다. 뭐 타겟민이 머리에나 임종석이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빤한 거지요. 자기들 내부도 폐가름을 하고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 못 당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인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인 거다.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요. 애꾸가 전부 눈이 먼 나라에서는 두목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의 정치가 완전히 하향평준화 되어 있고 한국 국민들의 수준도 지금 하향평준화도 이런 하향평준화가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삼류 포퓰리즘, 이건 인류 포퓰리즘도 못 됩니다. 삼류 포퓰리즘이 지배해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위기다. 중앙당을 해체하고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당의 직원들을 상당수 해고하겠다. 중앙당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최소한의 기능만 두고 이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즉 국회의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외부 비대위에 정권을 줘서 보수를 보수할 합리적인 보수를 찾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는 니도 청산 대상이면서 니가 모든 것을 중앙당을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외부 중심으로 혁신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말을 하느냐. 도돌이패 새신이고 번지수가 틀렸다 하면서 이런 거를 의결할 의총 소집에조차도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한국당이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기는 거의 뭡니까? 곰이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늘만 무슨 1000일 동안이니 100일 동안이 먹어야 사람 된다는 이야기만큼 황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이 잘해서 뭔가가 새로 올라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나마 2020년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권의 효용이 2020년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정권이 먼저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는 한국당을 구원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제 뉴스 브리핑에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보수 내부에 더러운 꼴도 사실은 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 보수 내부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 한국의 보수가 새로워져야 된다. 뭐 혁신 보수, 개혁 보수를 한다는 사람들도 바른미래당 꼬라지를 보면 그냥 입만 차별성이지 친이 친박이냐 무슨 그런 차이지 아무런 차이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길거리에서 한국 보수를 살려야 된다는 사람도 엄청 고생을 하고 그 열정과 헌신을 존중하지만은 열심히 뛸 때 방향이 옳아야 그게 의미가 있지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만 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냉소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한국 보수를 해부하고 있는 저에게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또 문자 메시지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시켜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보수의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상 처음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탄핵 국면에서 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그만둬도 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회원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보수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운 가입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해달라. 그리고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후원을 좀 하고 싶다. 제가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후원 안 받습니다. 회원 가입하셔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과정도 보수가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무실을 옮긴다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이 뭐 독지가가 사무실을 내놓고 옛날에 저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구할 거고요.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어렵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력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실 이야기도 9월 초까지 사무실을 이전할 건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별별 특강에 회원분들이 오기 쉽고 또 뉴스 브리핑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고민을 하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도와서 사무실을 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요. 제가 볼 땐 보수가 재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옳아야 결과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한국일보가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는 중앙일보가 그러는데 보수층이 점점 가짜 뉴스나 뭐 유튜브나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 매몰되면서 이렇게 소수화될수록 점점 더 왜곡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념이라는 부분이 궁지에 몰릴수록 점점 더 이렇게 과격파가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이런 길을 가게 되면요. 결국은 뭐가 되느냐. 소수의 과격파들만 남아서 정신적 자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60년대 말에 미국 문제나 이런 걸 두고 미국 문제 아주 그냥 이 전공투라고 해서 한마디로 좌파 학생운동이 극성을 떨었지요. 그러다가 점점 소수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적군파 테러 단체로 전락해서 마지막 남은 몇몇은 북한으로 비행기를 납치해서 요도 사건인 거였죠. 넘어가 버렸고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비행기 납치에도 중동에 관여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테러 집단으로 전락해서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싶다 해서 반성문을 쓰고 해서 돌아오기도 했죠. 일본은요. 북한에서. 그래서 결국 이게 이념의 소멸 과정입니다. 저는 보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한 이념으로 새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났더만요. 미국도 1929년에 대공황이 오면서 보수가 잃어버린 20년이 왔었고 또 70년대 초반에 닉슨이 하야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국이 쫓겨나면서 또 보수의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80년대 초반에 레이건 아들 부시 12년에 보수 중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풀뿌리 보수 운동이나 또 싱크탱크 이런 또 이 보수의 텃밭을 새로 개척하는 운동 등을 대안으로 내세워서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의 지지자들이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보고 보수란 말 쓰지 마라. 무슨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수 자유주의 그거 표현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안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엄격하게 보수는 보수입니다. 보수를 자유주의라고 부르거나 다른 무엇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보수가 아닌 겁니까?
그런 얄팍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 버리더라도 보수란 이름을 보수하면서 그 보수의 내용을 새로 채워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는 이런 것이다라는 원론은 없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는데 링컨이 공화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 과격하지 않고, 그러면서 피를 보거나 그 사회의 대중들을 갖다가 겁을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게 보수지요. 변화는 보수도 해야 되고 진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보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하는데요. 아니, 진보라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급진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 요인을 담고 있는 말인데, 보수 스스로가 진보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보수라는 말은 나쁜 말이니까 진보의 상대 개념으로 보수를 써서는 안 되고, 진보는 좌파라고 부르고 보수는 우파라고 부른다든지 자유주의라고 불러야 된다든지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장난을 할 이야기를 하지 말기를 바라요. 변화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잘 채우면 보수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20, 30, 40대가 등을 돌리고 50대도 등을 돌리느냐? 보수가 생활의 문제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말하는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수구 꼴통이라서, 반공이라서 안보만 주장해서 패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념적인 부분은 제대로 설득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념이 폄하되는 것이지, 그 이념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악의 독재자, 공산 독재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이념을 포기한다, 보수정당이. 그거는요, 보수정당이 아닌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념을 포기하려면 보수를 포기했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돼요. 안보를 포기하면 보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 중에 핵심적인 것은 내려온 전통과 또 옳은 이런 유죄, 즉 남은 어떤 습관, 제도 등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6.25 이후에 한국을 발전시켜오는 계기가 되었던 핵심이 그 바탕의 안보입니다. 그 안보에서 도움을 줬고 동맹으로서, 친구로서, 혈맹으로서 같이 왔던 부분이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저런다고 미국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왜? 한국은 친미를 해야 한국에 내려왔던 이런 좋은 결과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친미주의자라고 자청을 하고요.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날 한국당이 선거에 졌다고 반공 무슨 수구 보수를 청산하겠다면서 이런 이념도 청산하고 미북 협정이나 협상이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겠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보수 안 한다고 선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요.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하면 당신이 그냥 기회주의자들 데리고 당을 탈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한국당이 생활 문제에 있어서 국민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기득권 지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황장수는 좌파다, 좌우가 똥오줌이나 알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무식한 분들께서요. 예?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이, 사회 방식이, 경제적 방식이, 구조가 바뀌는데 거기서 보수가 60, 70년대, 80년대 개발 성장 시대의 경제 사회적 틀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국민들 다수에게 먹히겠느냐입니다. 그건 유지가 아니라 수구 꼴통이지요. 보수와 수구 꼴통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수는 시대의 변화를 완곡하게 따라가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보수지요.
무조건 소수의 특권층을 편을 드는 것, 그건 수구 꼴통이라는 겁니다. 수구 꼴통과 보수의 용어적 혼돈을 솔직히 말하면 보수의 이론가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보수 대중들을 향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배반을 하고 있어요. 보수의 대중들이요. 왜? 나는 계급으로 계층으로 보면 서민이고 빈곤층이고 중산층의 핫바리밖에 안 되는데 마치 자신이 보수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득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수구 기득권을 위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정치적인 심판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핵심이지요. 아무리 보수라도요. 내 삶이 위기가 맺고 보수가 내 삶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둘 다 거짓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걱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은 아예 너희들은 그냥 노력해서 올라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망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국민의 90%가 중산층 서민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다, 상류층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엄격하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빈곤층이거나 서민이거나 중산층, 중류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뭡니까? 돈이지요. 집 살 돈이 없다. 노년에 살아갈 돈이 없다. 청년이 내가 집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돈이 없다. 그래서 청년의 다수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고립되어서 살아간다. 이런 사회에서 그거는 다 너네들이 노력을 안 해서고 찾으면 일자리는 많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보수를 이 청년들이 찍겠습니까? 이제 40, 50대 심지어 60대 초반 중에서도 냉혹하게 살아가라는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영남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일자리가 계속 사라져가는 시대. 사라집니다. 한국 같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이제는 제조업이 거의 소멸되어 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져 갑니다.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있는 일자리들은 그야말로 식당이니 서비스 직종에서의 생산성이 낮은 저열한 일자리들밖에 지금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고 그런 게 생긴다 한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정치가 이 사람들에게 해결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첫째,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인다. 제일 큰 비용이 뭡니까? 주거비, 그 다음에 통신비, 보험료, 그 다음에 무슨 뭐 각종 생활상에 드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보수가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은 좌파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팽개치면 보수는 갈수록 고립이 되어서 이제 보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념은 더욱 강해져야 돼요. 북한에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 관련되는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사람들이 보게 돼버렸어요. 1순위가 뭐냐? 내 삶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라도 쓰는 척하고 너네들을 돕고자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이 기득권에만 쏠려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한국의 대기업들한테도 이 지금 보수가 보이는 형태가 매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도록 보수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보수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남의 부동산이나 띄워가지고 재력가들을 위한 정당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재력가들이 보수 정당의 상당수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컬러의 정당으로 비춰진다면 90%는 점점 보수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소멸되어 가는 어르신네들이나 자신들의 처지는 서민이거나 극빈층이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길거리에서 계급 배반을 하면서 고생하는 현실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의 물가가 지나치게 비쌉니다. 한국 국민의 소득 3만 불도 솔직히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소득에서 1인당 GDP가요. 이 정도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뉴욕이나 런던 물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물가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담합에 의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휘발유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이나 다 낮춰야 되죠. 보험료도 낮춰야 되고요. 통신비도 낮춰야 되고. 이런 몇 가지 부분만 낮춰도요. 생활비에 엄청난 부분이 절약이 될 거다. 돈을 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쓸 돈을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집집마다 사교육의 신험에 들어가는데 이 교육제도를, 입시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서 사교육도 정리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죠. 대기업 편을 들면서 대기업만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시각은 이제 끝난 겁니다. 대기업도 창출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소기업 키운다고 이야기하는 무슨 뭐 창업을 주장하는 이런 시각도 틀린 거예요. 그럼 고용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는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 고용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부분도 깊이 고민을 보수가 해야 될 상황이 됐다. 문재인식의 공무원 고용이 아니라 생산적인 형태의 고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언론은 보수를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오늘날 보수는 거의 동네 북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보면 보수 정당의 낙선자들이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이다 저랬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비겁함과 하이에나적 속성이나 자신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정권의 편을 맹목적으로 들거나 언론이 정권에 이 승부를 던져서 붙어서 정권이 바뀌면 거기 빌붙어서 또 5년간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구조, 광고비를 따는 구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과연 보수층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남은 해도 한국의 언론이 누구를 이념적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을 할 자격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썩은 언론이 어떻게 이념을 비판해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요. 그래서 보수는 언론의 비판과는 별개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보수청에 댓글 쓰는 꼬라지나, 이 꼬라지라고 표현하는데 받아들이십시오. 이 글을 쓸 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로 글을, 댓글을 달거나 할 때도 그냥 배설을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면 문바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박바와 문바가 뭐가 다릅니까? 명바나 박바가. 그리고요, 한마디로 토론을 불허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보고 뭐 누가 토론하자 이러는데 제가 안 합니다. 왜? 정상적인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을 가능하겠습니까? 저보고 길거리 집회에 안 오냐? 갔지요. 오라는데,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고, 오라는데 가서 연설했습니다. 연설하고 나오는데 카메라 들이밀면서 5분간 따라오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그래서 망신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보수 내부에 이 천박한 구조, 그리고 대중들을 맹목적으로 몰아갑니다. 어디에 금덩어리 나왔다. 제가 그 금덩어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니까 말을 안 합니다. 왜? 제가 아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숱하게 보수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 상당한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정권이 잡아서 넣는 일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을 얄팍한 말 몇 마디나 이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선동시켜서 마치 그걸로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듯이 선동하지 말라고요.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전지전능설을 설파하면서 북한의 친미 국가를 언급을 하고 북폭을 언급하는 분들도 정말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이렇게 갖출 수가 있고 또 보수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끔 하고 그래서 토론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그야말로 보수가 가치와 이념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대안 제시가 안 되느냐? 토론이 부재 한 채 굴러왔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대중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상당수가 보수를 해볼까 왔다가 신물을 하고 도망을 가서 지금 저쪽으로 붙어서 7대3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작, 제가 뭐 그랬어요. 실제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은 이 정권의 지지가 저렇게 뭐 실제로는 10%밖에 안 된다, 20% 그런 소리도 좀, 그럼 저보고 뭐라 합니까? 여론조사 언급을 하지 마라. 너는 그걸 믿느냐고 또 비판합니다. 그래 선거 결과를 해보니까 왜 저래 돼버렸어요? 좌파들만 쫓아가서 투표하고 보수는 안 했다고 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당 투표에서 20%대 후반 나온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요, 같이 또라이가 되거나 같이 미쳐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 돼야 되고요. 상식을 갖춰야 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대중을 우매하게 거의 돌대가리처럼 보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을 이렇게 하는 보수 리더들, 저는 그런 분들이 한마디로 그냥 이 바닥을 좀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높여가는 이유는요, 보다 정말 너무하기 때문에 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중들 하루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보수적 시각을 아직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우민화시켜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보수의 각성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